선거가 다가오니 한동훈도 결국 김건희를 비롯한 친윤계 인사들과 대놓고 손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동훈이 정치 브로커들과 관련하여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모든 걸 밝히라고 촉구한 건데요. 결연한 각오로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런 정치 협작꾼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선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다소 뻔뻔해 보이지만 김건희가 뜨끔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 이후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명 씨의 역할이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나온 보마일보 인터뷰에서 명 씨가 올해 내 공천을 위해 김 여사를 닥달한 건 안다며 올해 2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문제를 김 여사와 상의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명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 공천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을 만나 명 씨를 소개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 씨를 소개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한 셈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횟수 역시 각각 이준석 전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3차례였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4차례로 늘어납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가 정말 경선 무렵 단절이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올해 2월입니다. 김 여사 초청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런 논란에도 일이라도 잘했으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나 심각해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가뜩이나 일도 못하는데 여러 논란의 범죄 혐의까지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건 경제입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는데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주겠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좋아진다. 총리도 대정부질이나 또는 기자회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장관도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른 토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관훈 토론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발언이 근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리를 고려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그걸 반영한 건지 아니면은 경제는 이른바 우리가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가 좀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리 관리를 위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관리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뜻이지 어떤 겁니까 그게? 제가 말씀하신 걸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씀이 앞부분에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뒤에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우리 민생이나 내수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석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지시하시는 것들이 내수 그 뜻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알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통령 말이 사실이 되려면 또 부총리가 그렇게 엄호를 하셨는데 우리 경제 주체들 그게 이제 이른바 국민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기가 더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뭐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야 경제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한은이 공표하는 경제 심리 지수 한번 보죠. 나빠졌어요. 경제 주체들,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수 나빠요. 안 좋아요. 경제 안 좋다고 다 전망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 기대 심리, 이건 아주 꾸준히 상승 또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달 만에 이게 꺾이더니 22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이게 100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했던 지난 9월에도 93.7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만 한번 따로 떼서 보자고요. 가장 민감할 테니까. 기업은 실적도 그렇고 전망치도 그렇고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코로나 직후에도 100 이상의 어떤 낙관적인 그런 심리를 보였던 기업들이 재작년 10월, 2022년 10월에 100 이하로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여전히 우리 기업 주체들의 심리도 비관적이다. 이게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도 또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이거 다 한국은행 자료예요. 이게 이제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취업 기회 전망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년, 21년 이때 수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지금 더 절망적이다, 더 희망을 못 갖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니까 국민들의 심리 관리 또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한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같은 날 관훈 토론회에서 부총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낙수 효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낙수 효과 기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늘 우리가 감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총리가 이 감세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게 낙수 효과죠.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이거. 답변하기 지금 투자 내수 지금 다 부진하잖아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 R&D 포함해서 지금 모태펀드 줄여놔가지고 지금 뭐 벤처가 지금 투자 기업 수도 확 줄었고. 오늘 준비한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치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다. 하긴 윤석열, 김건희도 인간이길 포기했기에 국제적 망신에 자처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스 앤더 토크는 내일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